가끔 아이들이 답안지를 베끼는 경우가 있죠.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빨리 끝내고 놀고 싶어서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의 수학을 직접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가르치려고 하면 쉽지는 않죠. 저학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같이 앉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와 실랑이가 시작되죠.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를 힘들게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길을 살려주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의 길을 죽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알려주고 싶고 조금 더 빨리 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인데 아이에게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눈치도 보게 되고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부모와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가 알아차리는 순간에는요, 아이에게는 틀리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됩니다. 틀리는 게 두려워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욱 도전할까요? 아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끔 부모님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처음 배울 때는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익숙해지면 잘해요. 성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막상 수업을 해보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주춤거리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저는 그냥 이 방법으로 할게요. 이게 제일 쉬워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이미 사고가 멈춘 상태인 거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력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학 교육의 핵심은 기존 개념 위에 새로운 개념을 쌓아가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답안지를 베끼는 경우가 있죠.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빨리 끝내고 놀고 싶어서일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쩌면 틀리기 싫은 마음, 혼나기 싫은 마음, 기죽기 싫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적어도 수학을 가르칠 때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도 질문하고, 엄마도 질문하고, 그런데 이때 엄마의 질문은 아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풀어놓은 게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틀렸을 때도 틀렸어, 다시 풀어 라고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풀었는지 아이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틀린 문제라도 아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어 바로잡아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학원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정해진 진도를 맞추려면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가야 하니까요. 1대1 과외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는 수업은 엄마가 가장 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엄마들을 위한 수학 강의에 초등 2학년 아이를 둔 어머님이 오셨었어요. 또래 애들보다 좀 느려서 당신이 직접 제대로 배워서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1, 2학년 반부터 시작하셔서 결국 초등 전 과정을 마치셨는데요. 후에 아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주변 아이들은 오히려 수학이 어렵다 하는데 당신 아이는 어렵지 않게 해낸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어도 사칙연산만큼은 초등 저학년 3년 동안만이라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느려도 괜찮다는 것, 틀려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아이의 길을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고력이 풍성한 아이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산을 풀어가는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매일 10분 연산이 즐거워지는 시간, 거꾸로 연산이었습니다.